임신하면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전혀 모르던 걸 다 알아가 봐야 하잖아요. 아기도 아기만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을 텐데 그것만 해도 기저귀, 아기 옷, 분유, 모유 수유. 근데 각각 또 사실 또 고려해야 할 게 많죠. 기저귀도 어떤 게 잘 맞을지 모르겠고 뭘 주의해서 사야 할지, 어떤 게 좋은지. 아기 옷도 베네 쪼고리, 속싸개, 겉싸개, 바디수트, 모자, 손싸개. 뭐가 엄청 많은데 어떤 용도로 왜 뭘 사면 좋을지, 손수건은 어떤 게 위생적일지, 몇 개가 있으면 될지, 수유나 분유도 바로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용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육아는 템빨이라는데 그 어떤 템이 정말 필요하고 아닌지, 시중에 나온 많은 것들 중에 도대체 뭘 사야 하는지, 어떤 건 중고로 구해도 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수 육아용품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해요. 저는 미리 사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에바 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몇 킬로의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건 결국 집만 되게 하거나 더욱 정신없이 만들더라고요. 또 비싸고 좋거나 국민템이라고 하는 아이템들 사줘도 아기가 싫어해서 바로 당근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남들은 다 좋았다고 하는 기저귀도 우리 아기에게는 발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용품은 기본적으로 미리 많이 사서 쟁여두거나 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고 아기한테 잘 맞으면 추가로 주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아기 키우다 보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해뒀어도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겨서 계속 주문할 것이 생기거든요. 또 그냥 오늘 주문하면 바로 오는 로켓 배송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미리 사지 않는 제가 출산 전에 꼭 사두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한결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아기 옷이에요. 저는 아기 첫 100일까지는 입주 산후관리사님이 계시기도 했고, 이후에는 매일 아기 세탁을 하자는 주의이기도 해서 옷은 최소한만 구입해서 입혔어요. 에바에라고 했지만 다행히 저희 아기는 개어내는 게 거의 없어서 옷을 많이 구매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육아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떤 게 딱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출산 전에는 일단 최소한만 구입을 해두시고 아이 스타일에 맞게 더 필요한 걸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기는 훨씬 더 금방금방 크고요. 또 주변에서 아기 옷 선물을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아기 옷은 많이 사서 쟁여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기마다 태어날 때 크기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르다 보니 주변에 우량아로 태어난 아기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와보니 미리 선물 받은 옷들은 아무 옷도 입힐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는 우픈 얘기도 종종 들었거든요. 베네쩌고리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준비할 필요 없어요. 저도 산후조리원에서 나갈 때 베네쪼고리와 속삭이 한 세트를 선물로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네쪼고리보다 바디수트가 더 예쁘고 편할 것 같아서 베네쪼고리는 2개, 속삭이와 바디수트는 세트로 3개만 구매했고, 겉싸개는 밖에 나갈 때 아기를 겉에 싸서 이동하는 담요 같은 거라 저는 11월생 아기이다 보니 생후 100일 전에는 추워서 거의 외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딱 1개만 구입했어요. 아기 옷은 주로 백화점에서 봉뿌앙, 밍크뮤, 압소바, 에뚜아 등의 브랜드에서 주로 구매했고 선물로도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스와드럽은 베네저골이나 바디수트를 입힌 뒤 그 위에 입히고 지퍼를 올리는 속사계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스와드럽은 곰돌이 발바닥 디자인으로 유명한 베베곰 스와드럽을 S 사이즈로 구매해서 색깔별로 입혔어요. 베이지색과 흰색, 핑크색으로 구매했는데 베이지색이 가장 아기 곰돌이 같아서 귀엽고 흰색과 핑크색은 저희 아기 얼굴색과 잘 어울려서 너무 귀엽고 편하게 잘 입었어요. 속삭이 싸는 것이 생각보다 잘 풀릴 때도 있고 자다 깨서 벗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시 입히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불편해서 저는 속삭이보단 지퍼만 쓱 올리면 되는 스와드럽 제품이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스와드럽이 모두 세탁해서 당장 쓸 옷이 없었던 경우 빼고는 거의 스와드럽을 애용했던 것 같아요. 모자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 선물로 1개 주셨고 2개 정도 더 사서 사용했어요. 아기들이 보통 모자 쓰는 걸 싫어해서 고무줄로 꽉 끼게 씌우는 모자보다는 이렇게 턱 밑에 끈으로 묶어주는 타입이 그나마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요. 외출할 때는 모자를 꼭 씌워서 외출할 때는 모자를 써야 한다고 아기가 인식하면 나중에 100일 사진 찍거나 할 때 아이가 모자를 벗어던지지 않아 좋았다는 소소한 엄마 만족의 팁도 급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기는 11월 출생이라
양말은 서너 개 정도 준비해뒀고 손싸개는 신생아 시절 아기들이 모로반사 등으로 얼굴을 긁을까봐 씌우는 건데 양말과 비슷하게 서너 개 정도 준비해뒀었어요. 손수건은 50장 또는 그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세탁을 할 예정이어서 일단 밤부베베에서 시그니처 거즈 손수건 10장과 목욕 타올로 사용할 시그니처 사각기저귀 퓨어 5장만 구매했어요. 거즈 손수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작은 아기 손수건이고요. 사각기저귀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커서 아기 몸을 다 감싸줄 수 있는 크기예요. 아기 목욕시키려고 들어갈 때 목에 걸고 들어가서 목욕 다 끝나면 아기를 폭 감싸서 데리고 나올 수 있고 얇은데도 물기 흡수가 잘 되어서 목욕 타올로 쓰기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기는 잘 개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세보니까 손수건만 30개가 넘어가네요. 아기 옷이나 용품들 살 때 손수건을 사은품으로 많이 주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이 선물 주는 경우가 꽤 있어서 저는 손수건도 일단은 적당히만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아기의 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유 수유와 분유 중에 우선 분유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분을 계획 중이시거나 모유 수유를 하시려는 분들도 전량이나 아기 컨디션 등에 따라서 모유 수유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조금씩 분유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기본적으로 구비해서 먹여주는 분유 말고 다른 분유를 미리 알아보시고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해당 분유를 들여놓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 건강했고 몸무게나 키도 딱 평균 정도라서 저는 크게 고민 없이 산후조리원에서 먹이는 분유를 먹였어요. 남양 IM마더 1단계 분유였는데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라고 대변 상태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집에 와서도 1단계를 먹는 생후 6개월까지는 이 제품으로 잘 먹였어요. 또 아기의 영양제 비타민 D가 있는데요.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에 따르면 모유를 먹는 아기는 하루에 400 IU 비타민 D를 꼭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면역 체계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신생아 때부터 필수 요소라고 해서 먹이고 있어요. 저는 제가 간 산후조리원에서 비타민 D를 살 수 있다고 들어서 출산 전 미리 사서 챙겨가지는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스포이드형 비타민 D를 사서 매일 아침 첫 수유 때 입에 떨어뜨려 줬는데요.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 달 뒤 다 먹고 난 뒤에는 닥터 에디션 닥터 바이오 D 드롭스 제품을 이용했고 이 제품도 스포이드형 제품이었어요. 스포이드는 제품병에 그대로 꽂아놓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하다 보니 관리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또박헤어 랩 비타민 D 드롭스로 바꿨어요. 이건 스포이드형이 아니라서 오전 첫 수유할 때 젖병이 용기째로 들어 이렇게 2방울 떨어뜨려주면 되어서 훨씬 편했어요. 유산균은 신생아 시절부터 바로 먹일 필요는 없다고 해서 별도로 이때부터 먹이지는 않았고요. 저는 아마 유산균에 비타민 D 포함된 제품을 먹이지 않는 한 당분간 쭉 이 제품을 애용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수유용품인데요. 그냥 모유 수유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완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모유 수유를 하시더라도 짧게 하시거나 혼합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유용품들이 많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도 젖병부터 젖병 세정제, 젖병 보관함, 젖병 건조대까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완모하시는 분들의 경우 모유 저장팩, 유축기, 수유 패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생후 1개월 이후부터 완분 중인 저희 아기 기준으로 먼저 필수품 설명드릴게요. 원래 더블아트에서 유명한 PPSU 젖병을 쓰려고 했는데 신생아 시기에는 열탕 소독을 매일 해야 하는데 아무리 열탕 소독이 가능한 재질이어도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젖병이 나을 것 같다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저희는 유리 젖병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리 젖병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손에 무리가 간다는 분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저희는 분유는 남편이 주로 먹이기로 해서 남편 픽으로 간 거라 신생아 때는 작은 젖병을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손목에 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다른 젖병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알아봤던 더블아트 브랜드에서 마이 프레셔스 유리 젖병 160ml 젖병 3개와 젖꼭지 SS 사이즈 3개 구매해서 사용했어요. 이후 아기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아서 동일한 제품으로 각 3개씩 더 구매해서 총 6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조금씩만 사두시고 아기와 잘 맞으면 더 추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분인분들의 경우 젖병을 여러 개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기는 생후 한 달까지만 모유와 혼합 수유를 하고 이후에는 분유만 쭉 먹였는데도 매일 산후관리사님이 열탕 소독을 해주셔서 젖병 6개 가지고도 잘 썼어요. 젖병 보관함은 원래 구매하지 않았었는데 산후관리사님이 우리 집에 젖병 소독기도 없으니 젖병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쿠팡에서 다양한 용도의 수납함으로 쓰이는 제품을 구매했어요. 세척용품으로는 저는 마더케이에서 젖병 세척용품 패키지를 구매해서 건조대, 집게, 세척솔 이렇게 사용했어요. 저희는 젖병 소독기는 사용하지 않아서 세척솔을 사용해서 젖병 세척하고 집게를 이용해서 열탕 소독 후에 건조대에서 말리고 물기가 다 마르고 난 뒤에는 젖꼭지와 젖병을 조립해서 젖병 보관함에 보관했어요. 세정제도 마더케이에서 디아 젖병 세정제를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리필해가며 사용 중이에요. 수유 등은 토끼 모양의 미피 LED 무드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빨라도 100일 정도 되어야 통잠을 자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새벽 수유나 기저귀 갈아주기, 아기 달래기 등을 밤중에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깜깜한 방에서 허둥지둥대고 싶지 않아 가장 약한 정도의 불빛으로 설정해서 밤새 켜고 자고 있어요. 새벽에 깨서 바로 아기 상태 확인하거나 물건 챙길 때도 매우 유용해요. 육아는 퇴근이 없잖아요. 100일 전부터 통잠을 자고 밤잠 잘 자는 저희 아기도 아직까지도 이알이 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가끔 새벽에 깨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무드 등은 한밤중에도 편하게 육아하기 위한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 아기 옷은 어떻게 빨아야 할지도 막막하시죠? 아기 세탁용 세탁기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세탁기를 주기적으로 정화조로 청소해 준 뒤 어른 세탁도 아기 세탁과 같은 세탁기로 하고 있어요. 대신 아기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아기용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세탁은 울코스로 찬물 세탁만 하고 건조기에는 넣지 않고 건조대에 널어 자연 건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마더케이에서 디아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반부베베에서 무형광 세탁망 사각 3종 세트를 구매해서 무난하게 사용 중이에요. 또 세탁세제는 재구매해서 사용 중이에요. 아기 옷에는 굳이 섬유유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섬유유연제는 한 통 다 쓰고는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날씨가 습해지면서 빨랫감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현재는 다른 브랜드 섬유유연제 사용 중이에요. 저는 파우더 향을 좋아해서 제가 힐링도 받으려고 섬유유연제에 좀 진심이었어요. 10개월 차 아기 엄마로 직접 사용해본 섬유유연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썰 풀어보도록 할게요. 목욕용품은 더블아트에서 바디워시, 크림, 로션, 오일 모두 구매해서 사용했고 엉덩이 세정제는 킨더퍼페츠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아기 로션 관련해서 제가 사용해본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나오는 오른쪽 위 추천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실제 사용해보고 침독이 오를 때 유용하게 사용한 신생아 로션 후기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봉, 구강 멸균 티슈, 손톱 가위도 모두 마더케이에서 구매해서 사용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물티슈는 출산 전에 가족이 아망아망 프리미엄 물티슈를 한 박스를 나눠줘서 저랑 남편 둘이 사용하다가 출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기용 물티슈로도 많이들 사용하시길래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고 그냥 이 제품 사용했어요. 막상 신생아 때는 대변도 묽고 이유식 하기 전에는 몸에 뭐 흘려봤자 모유나 분유, 침 등이라서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지 물티슈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기저귀 가리대는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 23년형 사용했어요. 사실 아기 침대에서 기저귀를 갈면 돼서 굳이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남편용으로 사게 됐어요. 남편이 키가 182 정도인데요. 남편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원목 아기 침대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 후 로션 발라주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사고 나서 보니 육아는 템빨이라는 말처럼 기저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수납장도 넉넉히 달려있고 따로 트롤리를 구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저귀, 면봉, 손수건 등 아기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소변이 샜다거나 오일 등을 발라줘야 해서 아기 침대가 축축해질까봐 좀 꺼려질 때도 매우 유용했어요. 특히 신생아 시절에는 엄빠도 초보라 그런지 잘 채운다고 채워도 밤중에 소변이 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남편보다도 제가 더 유용하게 사용했을 정도였어요. 방수매트도 여벌로 사서 잘 썼는데요. 6개월 차에 접어드니까 아기 몸집이 많이 커져서 기저귀 가리대 자체가 아기에게 많이 작아지기도 했고 아기가 뒤집기 되집기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시기가 돼서 혹시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불안해서 지금은 처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 남편은 육아용품 중 최고의 필수템으로 꼽는 제품이에요.
부모가 편해야 그나마 덜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 육아를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저는 첫 아이기도 하고 걱정도 많은 성격이다 보니 그냥 고민하지 않고 다 새 걸로 사자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새 제품으로 구매했었는데요. 이건 당근에서 저렴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워낙 아기들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쓸 수 있는 주기들이 짧다 보니 저처럼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아기들 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것들은 중고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생후 한 달 정도 되면 아기들이 눈으로 물체를 따라가고 색상과 움직임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생후 3주에서 한 달 정도 되는 시기이다 보니 이때부터 초점책이나 모빌 많이들 보여주시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걸 추천해요. 저는 처음에는 음악이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모빌을 샀는데 아기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템인 타이니 러브 모빌을 사서 틀어줬더니 틀어주기만 하면 2시간 동안 주구장창 모빌만 보고도 잘 놀고 보다가 잠들고 나중에는 음악에 맞춰 발까지 구르더라고요. 역시 국민템인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도 편해지는 게 국민템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 같아요. 아기가 생후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색상 구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함과 연함이 분명한 흑백 인형을 모빌에 걸어서 보여줬고요. 100일 이후부터는 컬러 인형으로 바꿔서 달아줬고 그 이후에도 지겨울까봐 쿠팡에서 갈아 끼울 모빌 인형들만 추가로 구매해서 잘 썼어요. 타이니 모빌은 처음 살 때부터 흑백 인형과 컬러 인형이 모두 들어있어서 2번 구매하지 않아도 돼서 편한 것 같아요. 10개월 차인 지금은 모빌에 관심이 없어서 아기가 잘 보지 않지만 가끔 음악 들려주는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템이에요. 국민템들은 워낙 당근에도 잘 거래가 되니까요. 오히려 하나 살 때 좋은 걸 사고 당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 같아요. 제가 써보고 나니 기저귀 가리대에 이어서 모빌 역시 당근으로 사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기 키우는 집은 온도, 습도 조절이 정말 필수잖아요. 아기 피부도 워낙 민감하고 열 많은 아기들도 많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기나 온습도계가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집에서 사용하던 발뮤다 가습기를 사용했고 온습도계는 온도와 습도, 시간이 표시되는 제품 중 비싸지 않고 무난해 보이는 리터스 디지털 온도계 습도계 RTS10 제품을 구매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온습도와 시간까지 같이 표시되어서 아기방 옷장 위에 시계 대용으로도 잘 쓰고 있고요. 습도 40%에서 70%일 때는 아기 웃는 얼굴이, 40% 이하거나 70% 이상일 때는 우는 아기 얼굴이 떠서 직관적으로 현재 상태를 보기도 좋고 귀엽기도 해서 추천드려요. 가끔은 귀여운 게 최고죠. 다음으로 홈캠인데요. 산후관리사분이 아기를 봐주시는 경우나 밤에 분리수면을 할 경우 등등 유용한 부분이 많아 보통 출산 전에 많이들 준비하시더라고요. 홈캠은 아기 낳고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정부에서 산후관리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바로 산후관리사가 출근해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죠. 요즘 아기 있는 집집마다 다 설치해둔다고 해도 산후관리사님이 출근하시다가 중간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시기 전에 미리 설치해두고 처음 오신 날 카메라 위치 알려드리는 게 서로 오해할 일 없이 깔끔한 것 같아서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구매 당시 홈카메라 영상 유출 이슈가 있어서 구매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었는데요. 결국 이점이 더 크다는 생각에 이글루 S4 플러스 홈카메라 제품을 구매했어요. 아기방에 설치해서 사용 중이고 전용 어플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화면을 보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마이크를 켜서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또 지나간 영상도 녹화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아직 아기가 되짚기를 자유롭게 하기 전 시기였는데요. 베이비룸에 눕혀두고 잠깐 주방에 다녀왔는데 아기가 처음 눕혀둔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녹화된 영상을 봤더니 아기가 정식 되짚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뒤집고 대굴 굴러서 되짚고 또다시 뒤집어서 그 먼 거리를 갔더라고요. 녹화 기능이 없었다면 아기의 첫 굴러가기 볼 수 없었겠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서 조만간 한 개 더 추가로 거실에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카시트인데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장구에 태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치 원픽스 360 시즌2 아이 사이즈 카시트를 가족에게 선물 받아서 사용 중이에요. 차량 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매트도 포함되어 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선바이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생아 때부터 사용 가능해서 별도의 바구니 카시트를 구매하지 않고 이 제품으로만 현재까지 사용 중이고,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분리해봤는데 생각보다 차량 바닥 시트도 많이 손상되지 않았더라고요. 카시트는 제가 쓰는 제품이 아주 특별하다, 강추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많이들 쓰시는 유명템들은 비슷한 듯 해요. 그래도 아이 보호 장구기도 하고 오래 쓸 제품이니까 좋은 제품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왠지 가장 중요한 아기 침대, 분유포트, 브레자, 유모차, 역류 방지 쿠션, 기저귀 이런 게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 제품들 중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고 생각보다 필요 없는 물건은 뭐였는지, 기저귀는 왜 미리 구매해 두는 걸 비추하는지, 현재 10개월 아기를 키우는 시점에서 출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지 생생하게 말씀드릴 테니 구독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된답니다. 한 분 한 분 넣으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도 공유해드려야겠다, 저런 이야기도 공유해드려야겠다, 마구 힘이 나더라고요. 그럼 또 생생하고 꼼꼼한 임신, 출산, 육아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모든 세상 엄마 아빠들 힘내자고요.